안녕하세요. 78세 된 박정호입니다. 어제 막내 아들 준호가 의원 개업 초대장을 들고 왔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이 드디어 자기 병원을 연다니 꿈만 같습니다. 초대장을 보면서 40년 전 그 작은 국수 공장에서 새벽마다 반죽을 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8명의 자식을 모두 대학에 보내겠다고 다짐했던 그때가 말이에요. 제가 22살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농사만 지었습니다. 경북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저는 중학교까지만 나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정호야, 배움만이 가난을 이길 수 있단다. 그 말씀이 평생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 순덕이와 결혼하고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낳았어요. 첫째 민수, 둘째 영희, 셋째 성진, 넷째 미경이가 차례로 태어났죠. 농사로는 도저히 이 많은 식구를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면 소재지로 나왔습니다. 20평짜리 작은 공장을 얻어서 국수 제조업을 시작했어요. 손으로 반죽을 치고 국수를 뽑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국수 20포기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도 농사보다는 수입이 나았습니다. 첫 해에는 월 15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당시 일반 직장인 월급이 8만 원 정도였으니까 그럭저럭 살만했죠.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 계속 태어났다는 겁니다. 5째 현우, 6째 수진, 7째 태연, 막내 준호까지. 16년 동안 8남매를 낳았어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지만 생긴 건 생긴 거 아닙니까? 진짜 고비는 1982년쯤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중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교육비가 급증했거든요. 한 달에 교육비만 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생활비까지 합치면 12만 원은 있어야 했는데 벌어오는 건 15만 원이었습니다. 남는 게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뒤에 5명이 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내랑 둘이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렸어요. 이렇게 가면 나중에 8명을 다 대학까지 못 보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주변에서는 몇 명은 포기해라, 고등학교까지만 보내라,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한 명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걸 3시 30분으로 앞당기기로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더 일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했죠. 아내도 시장에 나가서 직접 국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국수를 볶고 아내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팔고. 그렇게 해서 월 수입을 18만 원까지 올렸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커갈수록 돈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특히 대학 등록금은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1990년대에 대학 등록금이 학기당 1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8명이 모두 대학에 다니려면 1년에 2,4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래서 더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일요일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몸이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버텼어요.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아빠는 힘세다, 그렇게 말했죠. 겨울에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아까워서요. 대신 생강차를 끓여 마시면서 버텼습니다. 때로는 밥을 굶기도 했어요. 자식들이 아빠도 드세요 하면 아빠는 배불러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배가 고팠지만 자식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 배가 부른 것 같았어요. 그런 생활을 40년간 계속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기상은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어요. 알람 시계 없이도 그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민수는 기계공학과를, 둘째 영희는 교육대학을, 셋째 성진이는 행정학과, 넷째 미경이는 간호학과에 들어갔어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한 명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가 계속 들어갔거든요. 한 명이 졸업하면 다음 아이가 또 대학에 들어가고 20년 넘게 대학생이 집에 있었어요. 5째 현우는 경영학과, 6째 수진이는 약학대학, 7째 태연이는 법학과, 막내 준호는 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의대 등록금은 정말 부담이 컸어요. 학기당 500만 원씩 했거든요.
6년 동안 6천만 원이 들어간 셈이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까지 반드시 의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준호가 의대에 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60대가 되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허리 디스크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새벽 4시 기상은 계속했습니다. 40년 습관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아내도 많이 늙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함께 해줬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아요. 그렇게 서로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막내까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2010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68세였는데 이제 끝났다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몸이 자동으로 깨긴 했는데 오늘은 안 일어나도 된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민수는 중견기업 부장이 되었고 둘째 영희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셋째 성진이는 공무원 7급, 넷째 미경이는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현우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여섯째 수진이는 약국을 차렸어요. 일곱째 태연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고 막내 준호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이번에 의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8명 모두 제 앞길을 찾았어요.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저는 손자, 손녀가 18명이나 됩니다. 명절 때 다 모이면 집이 터질 것 같아요. 그 많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저한테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거라도 받으세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너희들이 잘 사는 것만 봐도 아빠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몸이 많이 아픕니다. 40년간 무리했던 게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겠죠. 허리 디스크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요.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8명을 다 키울 때까지 건강했던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염으로 아프지만 여보 덕분에 자식들 다 잘 키웠네 그렇게 말합니다. 40년 넘게 함께 고생한 아내가 가장 고맙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아버지 어떻게 8명을 다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그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힘들긴 했지만 너희들 성공하는 모습 보니까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다. 실제로 그래요. 첫째가 승진했다는 소식, 둘째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 셋째가 집을 샀다는 소식, 넷째가 간호사장이 되었다는 소식.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특히 막내 준호가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들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니.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해줘요.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 하나, 둘 키우면서도 교육비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이 더 많이 들긴 하겠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 교육만큼은 아끼면 안 됩니다. 부모가 먹을 걸 굶더라도 입을 걸 아끼더라도 자식 교육만큼은 투자해야 해요. 그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거든요. 집이나 돈은 없어질 수 있어도 교육받은 건 평생 남아 있어요. 제가 팔남매한테 준 건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대학 교육이에요. 그게 지금 자식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배운 건 배운 거예요. 언젠가는 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밖에 못 나온 걸 평생 아쉬워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반드시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행히 8명 모두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가끔 옛날 국수공장 터를 지나가 봅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했어요. 그 자리에서 40년간 새벽마다 국수를 뽑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쓰던 낡은 시계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 같은 시계예요. 새벽 3시 30분마다 알람이 울렸던 그 시계. 지금도 그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비록 이제는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지만 습관이 되어서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후회는 없어요. 물론 건강을 좀 더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8명이 모두 훌륭하게 자랐어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못다 한 꿈을 자식들이 대신 이뤄준 셈이죠. 아내와 저는 이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용돈을 주려고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면 됩니다. 손자, 손녀들이 또 훌륭하게 자라주기를 바라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자식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언젠가는 보상받는 날이 와요. 저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 마음가짐은 있어야 합니다. 부모라는 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사랑이 자식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남매를 키우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자식들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 좋았지만 가장 보람찼던 건 자식들이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인사할 때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40년 고생이 다 잊어집니다. 어제 준호가 개업 초대장을 들고 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입니다. 4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희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8남매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낸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건강 관리하면서 자식들, 손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려고 해요. 40년간 일만 하느라 못 해본 것들도 해보고 싶고요. 비록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할 일을 다 했다는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이 준호 의원 개업식입니다. 8남매가 모두 모일 예정이에요. 그날 가족 사진을 찍을 건데 정말 기대됩니다. 40년 전 작은 국수공장에서 시작한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때로는 인생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부모님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들을 위한 투자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와요. 저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그 마음만큼은 갖고 계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부모의 마음. 그게 자식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남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4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서 너희들을 키운 건 너희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서였다. 이제 너희들도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들을 잘 키워라. 그게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효도다. 그리고 40년간 함께 고생해준 우리 순덕이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8남매를 키울 수 없었을 거야. 남은 생에 건강하게 함께 살자. 감사합니다.